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그는 어느 날 SNS를 통해 친구 신청을 받게 됩니다. 친구 신청을 한 이는 군복을 입은 미모의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받은 친구 신청 이후 그녀로부터 매일 다정한 안부 메시지가 도착했고 몇 달간의 연락이 이어졌죠. 결국 두 사람은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달콤한 말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뜻밖의 반전을 맞게 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랜선 연애를 하던 이 여성, 알고 보니 남성이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북부 경찰청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기반을 둔 실행 조직과 국내 자금 관리 조직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미군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변호사, 의사를 사칭해서 호감을 샀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1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이 금액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의 금액을 26명으로부터 받았다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한 피해자는 금융거래소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의 160억 퇴직금을 배우자만 수령할 수 있으니 당신이 배우자 행세를 해달라는 이런 말에 속아서 변호사 선임과 서류 작업비 명목으로 약 2억 8천만 원을 뜯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심리적으로 외로운 중장년층이 스캠 수법에 잘 속는다라고 하면서요. 특히 외국인에게 송금할 때는 확인을 거듭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도 이제 SNS를 하면 모르는 특히 이제 남성들로부터 친구 신청을 오면은 저는 이제 거의 답변을 안 하고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다정한 의사표시를 할까 이유 없이 그리고 저에게 이유 없이 칭찬을 보내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것을 해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경제적인 요청을 해온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야 하겠죠.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경우에 이제 외로우신 분들, 특히 이제 은퇴한 이후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에 이러한 수법에 많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저도 오늘 이제 SNS에 올리면서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하면서 또 서로 축복하면서 잘 살자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챙기면서 잘 살아가기로 하죠. 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서로 기대하지는 마십시다. 갑자기 슬퍼집니다. 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오늘은 이관규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관규 변호사님이 양재동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 근처에서. 네.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양담소 첫 출연이신데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관규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임승규 변호사님과 함께 IK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이름도 멋있으십니다. 네. IK는 뭐의 약자예요? 인티그리티 코리아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네. 네, 뭐 성숙한 대한민국, 네,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법률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네, 그렇습니다. 바라시는 인테그리티 코리아. 네. 멋지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킥보드와 관련해서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우리 변호사님과 알아볼 건데요. 운전할 때도 킥보드 타는 분들 종종 눈에 띄고요. 길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줄줄이 지나가기도 하고 참 많아졌습니다. 변호사님도 타시나요? 저는 킥보드 자체를 아직 타보지는 못했는데, 그 주변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워져 있는 킥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킥보드를 이용해 보려고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지금 네. 가입을 해둔 상태인데요. 아직 네. 타보진 못했고, 저는 주로 이제 걷거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편인데, 저도 이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네.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난 5월 13일 관련 법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때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도 한 차례 개정되었다가 다시 또 개정안이 마련돼서 네. 5월 13일부터 되고 있는데요. 그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네.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아, 이제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다 이렇게 법에서는 부르는 모양이군요. 네. 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동 이륜 평행차,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동 이륜 평행차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바퀴가 평행하게 되어 있는 평행차를 말하는 거고, 아, 그 동그랗게 해서 세워져 있는 거, 그 사람이 서서 가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걸 보통 이게 상호명을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그웨이라는 이름으로 예, 본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이게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또 이동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바퀴가 한 개 달려 있는 이동장치도 있는데요. 네. 그 전동 외륜이라고 하고 이륜 보드 그리고 전동 스케이트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최고 속도 25km 미만이고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것부터 벌써 어렵군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통칭하면은 전동 킥보드로 일단 하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겁니까? 그 표현이시라면은 가장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 자, 네.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점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그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그 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두 가지 모두 해당하게 돼서 횡단보도 주행 3만 원,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 원이 부과돼서 총 5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헬멧을 써야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한번 더 살펴보자면, 네. 그 개정법에서는 특히 원동기 면허 이상의 그 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규정이 또 마련될 수도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면허를 신설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현행 개정법대로라면은 그 16세 미만의 사람은 원동기 장치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16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전동 킥보드로 통칭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걸 탈 수가 없겠네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도 이제 뭐 체격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원동기 장치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에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바뀐다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주유의무 위반 사항을 좀 상세화했는데요. 그 킥보드에는 이제 승차 정원을 이제 일명으로 이제 보고 있고 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방금 사례처럼 안전모 미착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게 야간에도 전동 킥보드가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처럼 등화 장비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이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네, 보이지 네.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약물이나 과로 운전의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음주운전도 걸릴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부터 조금 법정에서는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지금 5월 13일부터 규정된 개정법대로라면은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범칙금 대상으로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보도에서 킥보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안전을 생각하셔서 그 길로 다니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도 주행 같은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네. 절대로 인도에서는 주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인도에서는 걸어서 다녀야 되는 겁니까? 네, 걸어서 다니시거나 일단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라면은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시고 인도에서는 안 되고 그 도로 중에서도 이제 인도와 인접한 끝으로 네.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스쿨존 내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보통의 이제 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은 스쿨존 내에서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이제 인명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제 도주하는 경우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발생할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범칙금으로 이제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외에도 인명피해 사고 중에 보도 주행 중으로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서 그 보험 가입이나 그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대상이지만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돼서 보도 주행 중이면 12대 중과실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험이나 합의 여부랑 상관없이. 그러면은 앞으로 진짜 이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강화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지난해 그 법이 한 차례 개정되었었는데 네. 그때는 전동 킥보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네. 그 현재는 그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이 있어서 네. 안전 우려를 이제 방지하고자 네. 이제 그 규제가 강화되게 되었고요. 네. 방향이 이제는 강화 쪽으로 변경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광규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자전거 탄 풍경에 그렇게 너를 사랑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